현재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인정하는 한국의 자랑은 오직 손흥민밖에 없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50골 소식이 전해지자 대단하다, 손흥민은 아시아의 탑스타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후보가 뛰는 프리메라 리그로 올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둘이 대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도 반응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에 비해서라는 말 좀 그만하자, 아시아 역사상 최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라고 했습니다. 물론 쿠보는 최근 출전 명단에도 제외되는 등 손흥민이 가더라도 만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잘 한국 관련한 이슈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서도 손흥민만큼은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조차 손흥민 관련 90분짜리 특별 다큐를 편성해 관련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트넘 스퍼스에 파견된 중국 여기자는 쉬는 시간에 손흥민을 잠깐 볼 기회가 있을 때 오빠 오빠라고 불렀는데, 그는 오빠라고 부를 때마다 손을 흔들어주거나 반응했다며 축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점수를 높게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손흥민이 한중일마저 통합하게 하는 것은 아시아의 수건인 월크린 선수가 분명하다는 것이겠죠. 실제 손흥민은 유럽 무대 아시아 출신 선수 이적료 순위에서도 2위와 차이가 큰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손흥민은 축구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인성을 갖췄다고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레알 시절 무리뉴는 호날두는 내 말을 안 들었다 라면서 불쾌한 기색을 자주 비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성이 좋은 선수들은 감독 입장에서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것이겠죠. 박지성이 QPR에 가서도 퍼거슨 감독이 레드넥 감독의 어깨를 넘어 박지성에게 악수한 장면은 유명합니다. 메뉴 앰베서더 박지성이 임명되었을 때 퍼거슨은 가장 기뻐했고 직접 임명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품이 좋은 선수는 모두가 기억하며 인정해주는데 손흥민은 최고 실력까지 갖췄다는 것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네빌은 이런 손흥민에 관해서 빠르고 스마트한데 이기적이지 않은 선수다 이라면서 타구단 팬들도 모두 그를 좋아할 것이고 모두가 싫어할 수 없는 선수이다 라며 현 상황을 요약해줬습니다. 영국의 더선은 현재 EPL에서 손흥민의 가치가 7위에 해당한다는 관련 기사를 내면서 그의 몸값은 8천만 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손흥민 몸값은 다양한 매체에서 7에서 9천만 파운드를 예상하며 레알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 유독 손흥민의 골은 다양한 매체가 분석을 내놓으며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손흥민은 여러가지 수치상으로 판단해보면 EPL의 여타 골잡이와 동떨어진 스탯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EPL의 골 수치를 판단해보자면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의 슈팅 대비 골은 57%입니다. 이 수치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인데요. 해리케인의 경우 20%로 봤을 때 확실히 손흥민이 고효율 슈팅을 구사하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EPL 득점 1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은 30% 내외를 보이고 있고 40% 이상인 선수도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유효 슈팅은 81%인데 이 역시 다른 선수들보다 20% 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절제하고도 EPL 득점 2위라는 것은 손흥민도 좀 더 욕심을 부리면 득점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손흥민 최근 골의 패턴을 보면 많은 이들은 동료의 움직임에 의문을 던진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150골의 패턴을 보며 더 의문을 더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케인이 손흥민에게 택배 어시스트를 해주니 손흥민도 골을 잘 넣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케인은 손흥민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제공해왔고 본인이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며 손에게 공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돈벨레의 어시스트를 보면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EPL 통산 100호골과 150골의 공통점이 있다면 케인과 은돈벨레의 패스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뒤에서 스피드로 압도하며 공간을 파고드는 패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뒷공간의 패스를 하려면 공격수의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충분히 신뢰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동료들의 패스에 대해서 항상 내가 있는 곳으로 동료들이 편하게 패스해준다 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저렇게 뒷공간에 패스를 보내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죠. 마치 게임에서처럼 2배속 가속이 걸린 것과 같은 스피드가 나와줘야 저런 패스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베일 같은 경우 전성기 때 저러한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만 손흥민은 베일처럼 치고 나가는 돌파보다는 동료들과 상호 연동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계속해서 게임을 결정짓는 주요 대목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퍼디난드는 손흥민과 패스를 주고받는 케인이 맨유의 룬이나 앙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도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손흥민을 보라고 하면서 토트넘의 링크 플레이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과거 바르셀로나의 이니에스타와 메시같이 서로 어떻게 움직일지 아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영국 언론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토트넘의 유기적 플레이가 심상치 않음을 지적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오원은 손흥민은 양발을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면서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이는 토트넘이 상위권을 유지하도록 만든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방황하고 있는 케인이라는 SNS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에서는 케인이 공을 잡고 나서 손흥민이 없자 공 줄 데가 없어 자신이 슛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최근에 케인을 비롯해 토트넘 동료들이 손흥민에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손흥민 스피드는 브랜포드의 수비수가 백테크를 걸어왔지만 손흥민의 닿지도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손흥민의 스피드를 알고 있는 동료들은 이제 빈 공간에 과감하게 볼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골키퍼는 손흥민의 기세와 더불어 1대1이라는 상황까지 이미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하게 득점을 허용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손흥민이 레알급에 들어갔다는 극찬과 이적 소문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나친 과장이 아니냐, 국뽕이 과하다는 등 손흥민이 레알급까지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합니다만 월클이라는 느낌만이 아닌 것은 최근에 17주간의 EPL 통계를 보면 손흥민이 별 3개에 있다는 게 나옵니다. EPL의 최근 17주 자료를 분석한 스태츠봄에 따르면 페널킥이 아닌 슛과 슛의 순도를 측정한 항목에서 손흥민은 EPL의 여타 선수와는 아예 다른 위치에 자리하며 EPL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평균치에 수렴하며 모하메드 살라 정도가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만 손흥민은 그래프상에서 최상단을 차지합니다. 평균에서 한참 앞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커뮤니티나 국내 네티즌들조차도 이미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공을 잡는 순간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 월드 클래스 선수에게만 해당합니다. 물론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내가 잘한 게 아니다, 동료들이 잘해서 그렇다는 대답을 이어가겠지만요. 한편 일본 축구 커뮤니티에서조차 이와 관련해서 사실 아자르보다 너무 잘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단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빠른 공격수인데 손흥민이 아자르보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이번 겨울에 레알에 들어갈 게 손흥민이 아니면 누가 되겠냐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자르가 1.2억 유로에 레알에 갔습니다만 현재 손흥민은 7에서 9천만 유로라면 가격도 저렴합니다. 또한 손흥민은 갈수록 골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손흥민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함부르크에서 0.2골이던 경기당 득점은 레버쿠젠에서 0.33골로 올라가더니 토트넘에서는 0.39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되었듯이 골의 순도가 매우 높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이미 슈팅력만큼은 빅리그 탑클래스 선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던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에 눈을 뜨더니 토트넘에서는 완성형 선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틈에 들어가 전성기를 불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들의 모임이라는 레알 입성이 어쩌면 손흥민에게 현실화된다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국내 팬들은 이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우승을 한번 경험하고 레알 입성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는 물론이고 분데스리가까지 프로 경력을 통틀어서 한 번도 우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18-19 시즌 챔피언리그에서 준우승을 경험한 게 소속팀 최고 성적이죠. 국가대표 경력까지 더해도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따는 게 유일한 우승 기록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 우승을 결국엔 성취하지 못한다면 이제 레알로 건너가는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발전하고 진화하는 손흥민은 한국과 토트넘의 팬들을 설레게 하는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외교부 최정곤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0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최 장관의 방문은 국내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 대금 관련 협상을 위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납포된 한국 선박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12일까지 이란에 머물면서 이란의 외교차관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한 강경파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란에게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현 사태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오로지 한국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한국 선박의 납포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한도를 20%로 상향하는 조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미국을 향한 도발이 아니다. 이후 선박 납포는 한국이 우리의 동결된 자산을 해제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결정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란은 환경 문제와 관계가 없고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했네요. 이란의 또 다른 고위 인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이란의 의약품 백신 구매가 간절한데도 한국이 이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조차 이란의 생존을 위한 현금을 줬지만 한국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태도가 이란을 화나게 했다. 이들의 발언은 사실일까요? 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강력하게 제재하자 백신 보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한 것도 한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차버린 것이 이란이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적대적 관계인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하지 말라고 지난 8일 지시했습니다. 지시가 떨어지자 이란 당국은 미국산 백신 구매를 당장 취소해버렸죠. 이슬람권의 적십자는 적신월사입니다. 이란 적신월사의 대변인은 자국 언론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하지 말라는 최고 지도자의 연설에 따라 미국산 백신 15만 도스의 수입을 최종 취소했다. 가장 안정적인 백신을 취소한 이란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다른 곳에서 백신 100만 도스를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국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버린 것이죠. 현재 중국 시노팜 백신은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의 한 백신 전문가는 자국인 중국의 백신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시노팜 백신이 73가지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부작용인 통증과 두통 외에 고혈압이나 시력 감퇴, 미각 상실, 요실금 같은 엄중한 부작용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 정부 주도의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질병통제센터의 최고 책임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보이는 불량 반응은 두통과 발열, 기침, 식욕 부진, 도, 설사 등이다. 역시 중국다운 발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과 영국 백신을 거부하면서 한국 선박 케미의 납포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한국 케미의 억류 문제에 앞서 한국 내 동결 중인 이란 자금 70억 달러, 우리 돈 7조 6천억 원의 활용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백스가 제안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 영미권 백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나온 백신 중에는 미국과 영국산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백신은 글로벌 안정성에서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란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발언 이후 이란 대통령이 완전 반대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백신을 구매하는 게 낫다.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한 백신은 당연히 미국과 영국 제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란은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종교적 성격이 강하고 대통령은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지도자들 사이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다는 건 이란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누적 확진자가 약 130만 명에 달하고 국제적 제재 등으로 경제 사정도 좋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한국 선박 나포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 선박을 인질로 잡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한국이 원유 대금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니까요. 미국 역시 코로나 백신 구매에만 원유 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못 박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서 자국의 은행 모건 스탠리를 지정하고 이곳을 통해서 백신 대금을 처리하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영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압박이 강해지면 거셈 솔레이마니 숙청대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죠. 거기다 일본도 미국의 작전에 적극적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하고 걸프 해역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상 자위대를 중동에 더 많이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란은 일본의 파병 소식에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외국 군대가 중동에 주둔하는 것은 안전과 평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이 개입하는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사태는 더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한 또 다른 이유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있습니다. 이란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싸움에서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최고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든의 최대 외교 관심사가 이란 문제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한 것은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제 바이든은 트럼프 지우기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문제를 풀어내면 모든 외교력을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핵협정을 되살리는 부분은 바이든 외교의 1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란으로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건드려서 관심을 끌고 미국의 핵협정 복귀를 압박하려 한 것이죠. 따라서 이번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오는 20일까지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20일 이후 바이든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